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친교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해볼 테마주는요, 이 네옴시티 관련주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재용 정의선도 나섰다. 빈쌀만에 640조 네옴시티 수주전, 이렇게 지금 기사가 뜬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정말 엄청 큰 규모더라고요. 세계 최대 규모 인프라 수주 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로 약 640조 원에 이르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홍해 인근의 요만큼의 부지에 서울이 44배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의 미래 도시를 짓는 것이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네, 현대차 그룹 막 사업 인수정이 막 뛰어들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2의 중동 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요게 또 주요 프로젝트들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더 라인, 옥사곤, 트로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또 이 안에서 나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밑에서 진행 중 640조 원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가,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아주 이 대규모 인프라 입찰이 되면, 네, 그 회사는 정말 대박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물밑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이재용 부회장과 약간 이렇게 친분이 좀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 빈쌀만이라는 분과. 그래서 또 약간 혜택을 보나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부를 조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로 이렇게 마구마구 주가가 널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히림이죠. 히림. 네, 히림도 있고요.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유신도 있고요. 다스코 이런 식으로, 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시노펙스 이런 식으로 약간 연결성이 있는 종목들이 막 이렇게 급등주, 특징주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자꾸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출렁출렁 거렸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준비한 요 표가 있는데 요 표 말고도 더 많은, 네, 더 많은 종목들이 막 엮여서 막 테마주로 막 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네,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기사나 요런 미리 예전에 어떤 중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 약간 수주를 한 이력이 있거나 한 종목들을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것들이 엮여서, 네,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고요. 요 표 같은 경우는, 네, 그 유튜브에 올릴 때는 원본표를 못 올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블로그에다가 더 보기란에 클릭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에 가시면, 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작업을 조금 해서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은 히림인데요. 네, 히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조금 같이, 그 장에서도 조금 힘있게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보시면 어때요? 여기 최근에 엄청난 역사적 거래량이 들어오신 게 보이시죠? 요거 자체가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역사적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누가 돈을 썼다는 얘긴데, 이걸 이렇게 왜 이 종목에 돈 썼을까? 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때려맞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을 한 이후에, 네, 이제 최근에 여기 바닥에서 거래량이 빵 터진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돈을 썼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추세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요. 요걸 아주 가파르게, 가파르게 파이팅 있게 올려낸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역사적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요 앞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본전을 다 주는 흐름이 나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이 꼬리까지 체크를 해보면 요 앞전에 있는, 네, 여기 이 박스권에 요 위에까지 요런 박스권에 있는 개미들에게 본전을 한번 줬다가 이분들이 물량을 토해내니, 아이고 내 본전이 왔구나 이러면서 내 물량을 토해내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간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추세 있잖아요. 이런 추세 혹은 더 가파른 추세, 네, 이런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앞에 있는 본전 물량을 싹 다 먹으면서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센 세력이 들어왔는지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장대를 딱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중엔 장대를 세웠다가 이런 캔들처럼 이렇게 앞에 물량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캔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림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주의가 걸려 있다 보니까 투자주의 종목이잖아요. 현재 투자주의 종목이 조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정이 또 올 수도 있죠. 네, 추세를 이렇게 타면서 얘가 여기까지 조정이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그대로 안 가네? 그러면 손절가를 잡으시고 그땐 잘라야겠죠. 다시 기회를 보셨다가 다시 노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한미글로벌이에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요, 2021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여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얘가 요 앞에 조금 본전을 주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역사적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빵 터졌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언덕으로 올라갔었는데, 요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뭐, 그렇게 안 나왔네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얘한테 본전을 줬다는 게 약간, 저는 조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얘한테 본전 준 게 맞네.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여기서 이렇게 아주 그냥 변동폭을 크게 그려서 마구마구 개미를 죽였다가 다시 올렸을 때 본인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안 나왔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차트를 키워보면, 그러면 얘가 여기 앞에 본전을 줬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이 뒤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조정일 수 있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증시 빠지면서 같이 쭉쭉쭉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약간 이렇게 가파르게 V자 반등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조금 나오긴 나왔거든요.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얘기 다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추세를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하루 이렇게 조정이 왔더라도 보시면 여기 시가를 깨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라만 가준다면 땡큐베리 감사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 거래량이 지금 저 앞에 본전을 줄 때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번에 치고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행여 여기서 증시가 꼬꾸라지면 종목들이 모두 다 같이 그냥 쭉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절대적인 건 없더라고요. 주식에 얘는 이러니까 올라가겠지, 뭐 얘는 얘한테 뭐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라는 것은 솔직히 다 예측일 뿐이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내 생각대로 안 가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노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지 실력이 늘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어때요? 얘도 2022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역사적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왔네요. 얘 뭐야? 얘는 누구야?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지? 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엄청 들어왔네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유신이라는 종목은 요 앞에 있는 것을 너무 섰었네요. 그래서 지금 선을 그어 보면 요 정도, 이게 슈팅이 좀 나왔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슈팅 나왔던 부분이 한 중간값 정도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지금 좀 밀린 것으로 봐집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요 앞에도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누군가가 들어 올렸다가 이때 쭉 조정을 주면서 쫙 뺐다가 어느 순간에 저점을 잡고요. 저점을 들어 올렸고 증시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가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저점을 높인 상태로 높인 상태거든요. 왜냐면 여기보다 높은 거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이상한 좀 패턴이긴 하지만 갑자기 확 들어올린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형 매집처럼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지는 패턴을 그렸다 골프하게 한 번 하고 슈팅 준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강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지금 밀렸다라는 거 해도 요 앞에 요런 흐름들이 조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지 그런 것들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요 앞에 근데 큰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몇 년 전에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조금 조정이 올 수는 있죠.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물량을 소화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뭐 박스권을 그리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이렇게 가지다가 갑자기 슈팅을 빡 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다가 여기서 슈팅을 이렇게 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추세를 추세가 근데 너무 가팔라가지고 완전 이런 추세를 타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공부를 조금 해놓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수주하는 그 부분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도 지금 코로나 때 이후에 조금 슈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앞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 이후에 쫙 빠졌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점을 들어 올렸네요. 누군가의 좀 개입이 있었네. 예, 요렇게 저점이 들어 올렸다.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종목을 이렇게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얘가 여기서 윗꼬리를 조금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봤을 때 얘가 윗꼬리 달았을 때 요 앞에 지금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물량을 조금 소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변동폭이 좀 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달려드신다기보다는 뭐 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 박스권의 뭐 중간값이나 이렇게 이 박스권의 상단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고 난 돌파 매매가 좋다 하시는 분들 이 박스권을 뚫을 때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성향이고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세로 봤을 때는 요 추세만 깨지 않으면요. 좋을 것 같아요. 요 추세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가 다시 올라갈 때 팔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도 반복이 가능하죠. 이런 추세를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가면 땡큐베리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 근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장중에는 이런 식으로 장대를 세웠다가도 쭉 밀려가지고 윗꼬리를 길게 다는 캔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이죠. 그 위에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욕심부려서 다 가져갈 게 아니고 적당히 먹고 뺐다가를 반복을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은 남간토건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 너무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좀 가까이 볼게요. 뭐 어차피 엄청 긴 건 저희가 할 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조금 추세가 안 좋았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그리고 고점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거래량이 살짝 최근에 나오면서 이 추세 하락하는 이 박스권 자체를 조금 뚫어 올렸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위험하긴 한 게 일단 하락하는 박스권이 굉장히 크고요. 파동이 워낙 세요. 이 안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조금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종가 마무리가 만약에 이 추세를 뚫은 상태로 여기서 종가가 마무리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음봉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뚫었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이 밑에까지도 내려왔다가 변동폭을 크게 그리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점을 들어 올리는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뭐 장도 안 좋은데 하락하는 추세가 센 것에 들어가서 물려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스코요. 다스코 같은 경우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관련 쪽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테마주인데 테마주가 테마주끼리 이렇게 엮여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스코는 지금 보니까 이 네옴시티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재건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 저점이 이렇게 완만하게 잡혀 있는 모습이 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조금 이렇게 살짝 올리는 모습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너무 큰 추세니까 너무 큰 추세니까 최근의 추세로 봤을 때 일단 다시 차트를 키우고요. 여기서 저점을 들어 올린 흔적이 있네요. 이렇게 들어 올렸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빠졌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추세를 쫙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떨어지더라도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만 올라가 준다고 하면 땡큐베리 감사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이런 게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윗꼬리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았네요. 이렇게 보면 너무 크니까 줄여볼게요.
얘는 2017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요때 최고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고 코로나 때 때려맞고 네, 조금 시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원래 약간 대형주 같은 좀 무거운 경향이 있으니까 원래 이런 추세를 좀 타고 올라가고 있다가 더 가파른 추세를 만들어냈다가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으로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아직은 하락 박스권 안에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는 막 장투를 막 한 엄청 오래 할 수 있어 막 이러신 분들 아니면 조금 접근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종목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의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견디기가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나는 뭐 단타를 잘해 하시는 분들 외에는 조금 접근하시기 힘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점을 찍어 올렸고요. 그 이후에 추세 바꾸면서 V자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61선 근처에서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왜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머물렀나 보시면 요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아니면 추세를 그냥 따라가면서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시세가 낮다가 하락 박스권을 구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의 한번 매물대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뭐 장대를 빡빡 세운다기보다는 장대를 세웠다가도 밀려서 윗꼬리가 길게 다니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때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때려맞고 나름 조금 시세가 났었어요. 그런데 요때 요만큼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간 요렇게 지금 떨어진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저점을 잡아내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이 추세를 조금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고 네, 고점을 이렇게 올리려고 한 성향도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했고 이 위에 올라가신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얘가 요 라인까지는 조금 소화한 경향이 있으니 네, 여기서 지금 이 박스권 뚫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더라도 이 박스권에서는 이 박스권을 깨면 안 되고요.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그리더라 하더라도 떨어진다 조정이 오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에 내려왔다가 맞고 올라가는 네, 그런 형태가 제일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증시가 막 넘어진다 그러면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갈 때 여기는 무조건 칼손절 자리가 돼야겠죠.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올라갈 때 이런 식의 매물대들이 조금 있으니까 얘도 뭐 장중에 올라갈 때 장대를 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조금 하셔야지 계좌를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이요. 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요 앞에 이렇게 본전을 조금 주는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네, 요렇게 요 정도의 뭐 요 정도나 요 정도를 좀 안 깨고 싶어 하는 성향이 조금 있었는데 코로나 때 때려맞을 때 깼었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조금 바닥으로 지금 좀 생각하는 거 한 2,000원 정도 선을 안 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2,000원에서 지금 3,750원 라인 정도를 파동을 그리면서 네,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저점을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조금 하다가 네, 최근에 증시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저점을 들어 올리고요. 여기서 추세를 또 가파르게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올라갈 때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 좀 너무 땡큐고요. 아니면 파동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네,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수적 연관이 되면 확실히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그냥 물건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은 한국종합기술이에요. 네,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얘 코로나 때 엄청 내려갔다가 완전 시세가 났었네요. 네, 근데 최근에 2022년에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거 보니까 이 앞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본전을 조금 줬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역사적 신고가는 1285원이 12,850원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1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쭉 빠졌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쫙 그었었는데 네, 이렇게 쭉 하락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점을 잡아냈고 요거를 뚫어 올리면서 여기서 이 앞에 음봉의 한 중심값 정도의 본전을 줄 때 역사적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건 누군가가 엄청나게 돈을 써서 여기 앞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본전을 일부러 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었을 때 아직 하락하는 추세를 완전히 뚫어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종가 마무리가 이런 하락 추세에서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 좀 그나마 그림이 괜찮은데 윗꼬리 달고 지금 밀렸거든요. 그럼 앞에 요런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 본전 근처 오니까 그냥 증시도 안 좋은데 던지자 하면서 물량을 던지니까 얘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런 식으로 추세를 조금 타고 올라가던지 조정이 조금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 위에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물 소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시간이 뺏기고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이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네요. 누군가가 돈을 엄청 썼고 꽤나 많은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이 뒤에 지금 여기를 조금 넘어서는 윗꼬리가 달린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요 앞에 있는 것보다는 거래량이 줄었죠. 네, 역사적 거래량보단 줄었다라는 게 보여지시죠? 이런 거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 앞전에 있는 본전을 다 주면서 뚫어 올렸는데 거래량이 얘 앞에보단 졌다? 그러면 이 앞에 이 돈을 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안 나갔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448에서는 조금 안 깨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근데 조금 깨고 내려왔었어가지고 두 번. 일단 저점이 여기, 요런 추세를 조금 타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지금 증시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매물대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 평들이 이렇게 조금 벌어져 있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이제 매물대 그런 흐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위에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올라간다기보단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양철관 볼게요. 네, 동양철관 같은 경우 지금 윗꼬리 길게 다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뉴스가 한번 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더 보기를 넣어 드릴게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요렇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갭뜬 음봉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산을 살짝 그렸다가 지금 증시 빠지면서 엄청 많이 빠졌고요. 여기서 지금 이 1,000원짜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동전됐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요 상태에서 요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땡큐죠. 네, 근데 또 하나는 요 앞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장중에는 장대를 세웠다가도 물량 누가 던지면서 이게 윗골이 길게 달고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말고도요 관련주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테마주로 봤을 때 뭐 중소형 건설주나 뭐 태양광, 풍력,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을 하면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아니면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엮어서 한번 또 슈팅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딱히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련주 예측에서 요 밑에 조그맣게 노란색으로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들 말고도 더 늘어나게 되면 제가 그런 건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좀 지켜보고 있고 공부를 조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살아나게 되면 그때 다시 이렇게 주목을 조금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이 어떠한 그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이나 아니면 뭐 현대차나 이런 데에서 그거에 대한 수주를 따냈을 때 그 밑에 하청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은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되면 진짜 최고겠죠. 네, 왜냐면 640조 원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에 주식은 항상 오르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감에 오르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공부를 미리 해서 테마주를 조금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딱 차찹차찹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해봤고요.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친교랭아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